안녕하세요. 리눅스 강의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파치 웹서버 가정 중 벌써 4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웹서버 시작하는 부분과 서버를 시작하면서 생성되어지는 로그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또한 사용자 인증에 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치 웹서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파치 환경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아파치 데모를 띄워주어야 웹서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치 웹서버 데모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RPM 패키지 내에 들어있는 HTTPD 스크립트를 이용해 아파치를 띄우는 방법은 첫 번째 보여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스크립트 명령 뒤에는 스타트 또는 리스타트, 스탑, 리로드와 같은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치 데모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과 재실행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그 연습 과정으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etc 밑에 init.d 밑에 httpd 띄고 스타트, 이것을 실행하는 명령이었고 이것을 정지시키는 명령인 옵션인 스탑을 통해 정지시키고 리스타트를 통해 실행되어졌던 것이라면 정지시킨 후 다시 시작하겠죠. 그러나 지금 실행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함에서는 실패,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확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파치 데모를 띄우는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아파치 데모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실행한 데모를 kill all 명령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아파치 데모를 직접 띄우고 죽이는 방법은 세 번째와 같겠죠. kill all로 HTTPD와 관련된 것을 다 프로세서로 죽이고 유저 로컬 아파치2 밑에 bin 밑에 httpd라는 명령을 직접 실행하여서 데모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아파치 L이라는 것을 이용해 아파치 데모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 도구의 사용법은 네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건 역시 스타트, 리스타트, 스탑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디렉토리 위치로 가서 스크립트를 명령을 주고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파치 데모를 띄운 후에 아파치 웹서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localhost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인다면 아파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파치 동작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그 파일 살펴보기. 로그 파일들을 잘 이용하면 웹서버 통계를 CGI 또는 PHP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httpd.comp에서 관련된 설정을 지정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로고스 디렉토리에 있는 에러 상황을 기록하는 에러-로그라는 파일 내용을 보면 에러 기록을 통하여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개선하여 보다 나은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세스 로그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접속하였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파일을 전송했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접근 기록을 통해 웹서버가 접속한 IP들의 어떤 통계가 가능하며 어떠한 메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agent_log라는 파일은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가지고 웹서버에 접속했는지 알아보려 할 때 유용한 부분입니다. 이 파일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들이 브라우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며 모질라의 버전, 언어 버전, 사용 환경, 브라우저 종류, 운영체제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reaper_log라는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여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에게 파일을 전송할 때 무엇을 참고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성된 아파치 로그를 웹상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유틸리티 가운데 레드앤 리눅스 9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유틸리티가 웹리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틸리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아파치에 의해서 생성된 로그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HTML 포맷으로 로그 통계를 분석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유틸리티가 이 유틸리티입니다. 이 유틸리티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그래픽과 자세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유틸리티를 이용해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톨 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두 번째 단계인 CD롬에 있는 것을 또는 웹상에서 구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시면 되겠죠. 패키지인 경우에는 RPM의 RVH를 통해, 그렇지 않은 소스인 경우에는 소스를 풀고 컴퓨그를 통해 환경 설정하고 메이크와 메이크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 설치하시고 이제 설정하는 단계를 보면 etc 밑에 webreader.conf 파일은 설정 항목에 대한 자세한 주석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설명을 참고로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 파일. 바 밑에, 로그 밑에, httpd 밑에, access underbar log. 그 부분에 있어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이 있는 경로를 지정하는데요. 아파치를 소스 컴파일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user local apache2 log access underbar log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 output dir. 바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usage. 이 부분에 의해서 생성된 웹리자라고 되는 부분에 의해서 생성된 index.html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데요. 소스 설치 시에는 user local apache2 htdocs usage라고 지정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호스트 네임, 로컬 호스트. 웹리저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호스트명을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유틸리티는 웹리저라는 명령을 단순히 실행해 주게 되면 etc 밑에 webreader.conf에서 output dir이라는 옵션으로 설정된 디렉토리에 index.html과 통계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어집니다. output dir 옵션으로 지정한 user local apache2 htdocs usage라는 디렉토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웹리자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output dir 옵션으로 이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를 생성한 후에 명령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웹리저를 실행하고 나서 output dir로 지정한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index.html과 png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웹상에서 로그를 분석해 보는 부분인데요. httpd://localhost의 usage 부분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부분을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웹리저에 의해서 통계 처리된 로그가 다음과 같이 웹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화면과 같이 나타나게 되죠. 이 월 통계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자세한 통계를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통계를 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각 항목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각 항목입니다. 아파치 로그에 대한 자세한 통계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통계 관련된 화면들입니다. 이제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어느 특정 메뉴는 인가된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과정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보면 어느 메뉴로 클릭했을 때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묻는 즉 사용자 인증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적이 있죠. 그것과 같이 인증 과정은 보안 문제와 관련해 디렉토리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아파치에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에서 사용자 인증은 웹서버 접근에 대한 인증 방법과 어느 특정 디렉토리의 접근에 대한 인증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웹서버 접근을 제한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을 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단계로 아파치 설정 파일인 httpd.conf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대로 수정하시면 돼요. 이 방법은 .htt 액세스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httpd.conf 파일을 수정해 웹서버 전체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llow override 지시자를 run으로 지정해 .htt 액세스 파일을 읽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allow override를 올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t 액세스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파일들은 시스템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일에 넣어 주어야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인증 지시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uth 타입. 인증 타입은 베이직과 디제스트가 있는데 현재 베이직만 지원합니다. auth name. 인증 영역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는 지시자입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전달되는 유저 인증 윈도우 내 영역에서 표시되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영역 이름을 기입할 때 스페이스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영역 이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앞뒤에 더블 커테이션 마크, 큰 따옴표라고 하죠. 그것으로 묶어주어야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스페이스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는데 띄어져 버리면 앞에까지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인식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이 오류를 내요. 그래서 문자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앞뒤에 더블 커테이션 마크 또는 랭귀지에 따라 싱글 커테이션 마크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auth 유저 파일. 인증 사용자와 패스워드를 가진 패스워드 파일을 지정하는 지시자입니다. 사용자 인증 패스워드 파일을 지정할 때 슬래시가 없는 경우, 즉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서버 루트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서브 루트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 부분에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uth 그룹 파일. 인증 사용자들의 그룹 파일을 지정하는 지시자로 그룹 지정 형식은 그룹에 user1 띄고 user2 띄고 user n개를 그룹과 유저 사이를 콜론으로 구분하고 유저와 유저는 스페이스로 구분하여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때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역시 서버 루트가 기본 디렉토리로 지정되어집니다. require user. 지정한 유저만 디렉토리에 접근을 허용합니다. 만약 이곳에 적어주지 않는다면 그 유저는 접근하지 못하겠죠. required valid user. 패스워드 인증이 올바르게 된 사용자들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required group. 지정한 그룹에 있는 유저들만 디렉토리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HT 패스워드라는 파일의 설정을 보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 인증 패스워드로 HT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dhgim이라고 하는 인증 사용자를 설정하는 과정이 패스워드 뒤에 -c를 주고 패스워드 경로를 준 뒤에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명에 dhgim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ht그룹, 이 편집기, 즉 vi를 이용해서 .ht그룹이라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줍니다. 어드민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웹마스터를 주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인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웹브라우저에 역시 로컬호스트를 입력해서 접속하여 보면 지금과 같은 인증창이 뜨게 됩니다. 인증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index.html이란 웹 문서가 열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제 특정 디렉토리 접근을 위한 인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인증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웹에 대한 것, 디렉토리에 관한 것. 그 중에서 두 번째, 특정 디렉토리 접근을 위한 인증을 보도록 하죠. 사용자가 특정 디렉토리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htaccess라는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에 삽입해 사용자가 해당 디렉토리에 접근하였을 때 이 파일에 의해 인증 절차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디렉토리 접근을 위한 인증입니다. 이제 유저 밑에 로컬의 apache2 htdocs의 members라는 디렉토리에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근 제한하기 위해서 .htaccess라는 파일을 설정하는데요. 지금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인증 설정 부분이 있는 .htaccess 파일을 유저 로컬 apache2 htdocs members라는 곳으로 디렉토리에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하지 않았던 limit라는 지시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웹 게시판의 경우 누구나 읽고 쓰기가 가능하지만 공지사항 같이 읽기는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쓰기는 불가능하게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리미트 지시자를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를 하게 하겠다. 어떤 사용자에게는 쓰기 읽기를 하지만 어떤 사용자에게는 읽기만 가능하게 하겠다. 어떤 사용자에게는 읽기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취할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곳이 리미트라는 지시자입니다. 읽고 쓰기 모두를 가능하게 하려고 할 때는 리미트에 get post를 지정해주고 리미트 포스트를 지정하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인증은 줄 수 있고 반대로 리미트 get은 읽기는 불가능하고 오직 쓰는 것에 대해 인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리미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ht 패스워드 파일 설정. 앞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이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httpd.conf 인증 파일 설정. .htaccess 파일에 의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httpd.conf 파일에서 다음 지시자의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그림의 내용이죠. 특정 디렉토리에 .htaccess 파일로 접근을 제한할 때 특정 디렉토리의 상위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지시자로 설정해서 allow override를 none으로 반드시 allow override를 autoconfig 또는 allow override를 all로 설정해 주어야 인증창이 뜨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증 설정 파일들에서 다 하니까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이곳에 헬프나 맨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인증 테스트 창이 뜨게 됩니다. 아파트 데모를 다시 활성화한 후에 다시 HTTP, 즉 바뀐 것을 인식하게 한 후 다시 멤버스라는 곳으로 접속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박스가 뜨게 되죠. 그 박스를 통해 사용자 인증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서버 에러가 뜨는 경우에는 .htaccess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어 있는 유저와 패스워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also 유저 파일로 지정한 패스워드 파일 장소가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디렉토리 접근을 위한 인증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특정 호스트에 대한 비인증 처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용자 인증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자 제한에 묘미가 있더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매번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인증을 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IP에 대해서는 인증 과정 없이 그대로 서버나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보여주는 그림의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사용자 인증 지시자에 추가된 지시자로 satisP라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any는 디렉토리 접근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지시자로 특정 호스트를 비인증으로 허가하기 위해 order danny.allow라는 또는 danny from all로 지정한 후에 비인증 처리할 호스트를 allow from 호스트명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특정 호스트에 대한 비인증 처리하는 부분, 즉 config 파일을 고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서버 시작에 따라 그 웹서버가 시작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보여지게 되는 로그에 대한 것, 그리고 사용자 인증하기 위한 3가지 웹서버 접근에 대한 인증 방법과 특정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특정 호스트에 대한 비인증 처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